이번 장세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상승장 초입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 판단은 아직은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우세합니다.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 그리고 미군 전략자산 배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도세를 유발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분명 악재입니다. 정부 운영이 멈추면 경제활동 일부가 정지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첫 반응으로 강한 매도세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시장이 이 이벤트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했지만 결국 정치 협상으로 해결됐고 시장은 곧 정치적 이벤트일 뿐이라며 소화해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차트에도 반영됩니다. 뉴스 직후에는 하락 충격이 먼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수세가 들어와 종가가 일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긴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연준 정책 역시 불확실합니다. 시장은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가 더 뚜렷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동반한 큰 변동성이 이어지고 결국 하방 우위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박스권 속 정책 기대 장세가 예상됩니다. 악재가 누적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 연준은 금리 인하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과 소비 지표가 둔화된다면 연말로 갈수록 정책 완화 기대가 다시 시장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은 전 섹터가 아닌 반도체와 빅테크 중심에 편향된 랠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 확률이 더 높습니다. 24,600에서 500 구간이 주요 방어선이고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정책 완화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이후에도 반등 여력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은 대상승장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박스권 속에서 반등 기회를 노리는 장세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즉, 당이 하방, 중기 반등 기대. 하지만 아직 대상승장은 아니다. 이게 제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장은 시초가, 위치가 세력의 단기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 신호가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반기 우세하고 반등이 있더라도 상단 저항에서 힘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단 저항은 24,750에서 800 박스권 구간을 가리킵니다. 반등이 와도 이 구간에서 꺾이는지 아니면 돌파하는지가 이번 주 초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특히 24,600 붕괴 여부가 이번 주 초반 가장 중요한 하락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24,500에서 400 지지선을 무너뜨릴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이 자리에서는 폭락보다는 박스권 속에서 하방 테스트와 반등 시도가 반복되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